너는 귀가 참 잘생겼다. 귓불이 두툼해서 나중에 잘 살겠구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귀입니다. 그중에서도 귀가 남들과 달라 고민인 분들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큰 귀가 고민인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은 큰 귀를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큰 모자를 써야 했는데요. 이를 아는 딱 한 사람, 모자를 만드는 장인은 비밀을 감출 수가 없어 결국 대나무 숲으로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고 하는군요. 바람결에 놔두는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왠지 귀만 보는 것 같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임금님도 울게 만든 당나귀 귀. 임금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씨는 잠들기 전 날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책을 읽는답니다. 왜냐고요? 부러워서요. 당나귀 귀처럼 큰 귀를 가진 임금님과는 반대로 두피 사이로 귀가 묻혀 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A씨. 남들 보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나쁜 A씨는 안경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고 마스크도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A씨가 안경을 쓸 수 없는 이유, 치료 후 안경을 쓸 수 있을지 지금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귀 성형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주실 분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성형이라고 하면 네. 눈, 코 이걸 많이 떠올리는데 네. 귀는 또 어떤 분들이 성형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생긴 모양하고는 다른 귀 모양을 가진 분들이 성형을 하게 되죠. 예. 이목구비할 때 제일 네. 앞에 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듣고 예. 또 모양이 좋아야지 운수가 좋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귀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바람직한 귀의 모양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오셨으니까 네네. 혹시 제 귀는 어떤가요? 귀 모양이 아주 좋으세요. 괜찮아요? 아, 네, 아주 좋으십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형태의 모양새가? 모양새가 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성인화에서는 그 귀 길이를 따질 때 5.5cm에서 6.5cm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귀의 그 시작하는 부위가 눈꼬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어져 있고요. 아, 네, 딱 그리고 여기랑 이렇게 맞아야 네네네,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귓볼 라인이 입꼬리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얼굴의 중안면부, 중간 얼굴보다는 네, 약간 큰 정도, 그러니까 얼굴 길이의 40% 정도 되는 길이의 귀 모양이 가장 적당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모양을 보고 네네네. 모양을 봐서 귀가 예쁘다고 할 때는 네.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을 치거든요. 예. 정면에서 봤을 때 귓바퀴 라인이 좀 보이는 정도. 귓바퀴 라인이 보이면서 귓볼이 귀 전체 길이의 30~40% 정도 좀 두툼한 모양을 갖는 걸 가장 이상적인 예.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제 후덕하게 보인다, 예. 돈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또 좀 너그러워 보인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귀 모양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러네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실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랭킹에서 본 임금님 귀. 이 임금님 귀가 이제 당나귀 귀라는 우리 동화도 있습니다만 네네. 임금님과 같은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당나귀귀라고 당키이고요. 우리는 돌출귀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귀가 튀어나오면 다 좋아했기 때문에 이 돌출귀에 대해서 귀가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신세대들의 경우는 이제 서양 문물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모자들을 많이 쓰고 얼굴도 보면 체격에 비해서 많이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모자 같은 걸 썼을 때 귀가 툭 튀어나오면 되게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좀 바뀐 그렇죠. 거네요. 최근 한 20년 정도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자, 귀가 기형이 되는 이유는 이제 그렇다면 모두 선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대부분은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어나서 만 2주에서 6주 정도 되는 그 신생아들은 귀 모양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귀가 너무 서 있으면 눕힐 수도 있고 너무 누워 있으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귀 모양을 어렸을 때는 신생아 때는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누워 있냐 하는 그 자세가 그 귀 모양을 형성해 주는
그래서 집안에는 아무도 돌출귀가 없는데 예. 본인은 돌출귀인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 우리는 야,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서로 책임을 미뤘는데. 아, 맞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또 부모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귀까지 신경 그 쓸 생각을 여력은 못했어요. 없잖아요. 예. 그만큼 예. 의료 정보가 많이 노출돼 있지 않아요. 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온 거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랭킹에서 봤던 임금님 귀, 이게 이제 네. 돌출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와는 반대로 매몰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형태예요? 돌출귀는 연골 자체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Y연골 형태가 펼쳐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매몰귀는 연골 자체 형성은 다 돼 있지만 덮고 있는 피부가 부족한 경우예요. 손으로 잡아 빼면 네. 귀 형태가 났다가 놓으면 다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러면 진짜 안경을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뭐 잡아 빼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네. 뒤에 안경을 묶고 다니거나 네. 아니면 고무줄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상당히 스트레스겠네요. 스트레스가 크죠. 그리고 특히 요새 이 팬데믹 그 코로나 마스크. 시절에는 마스크를 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심리적으로도 그 엄청 귀에 위축되겠네.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귀를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만 느끼는 본인은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자기 컴플렉스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매몰귀는 귀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묻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묻혀 있는 상태니까 네. 방법은 쉽게 해서 묻힌 그 연골을 빼서 네. 다시 안 들어가게 겉에 있는 피부 조직을 덮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런 귀도 다 성형이 가능한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뭐 예전에는 전신 마취에서 두피에 있는 피부를 크게 삼각형 모양으로 가져오는 경우, 뭐 작은 삼각형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었는데 흉터가 크게 남는 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게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는 부분 마취로 귀 앞쪽에 있는 살을 뒤로 돌리고 네. 연골 이식을 하고 한 90분 정도, 2시간 정도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최장 2시간. 그 최장 2시간. 오. 네. 그러면은 진짜 모양 자체도 거의 비슷해지죠. 비슷해지는 상태로 네네. 되면서 만족감을 계속 느낄 수 만족감이 있는. 상당히 높습니다. 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귀 성형이 의외로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귀로 정말 고민이 많다는 또 다른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랭킹 1위 만나보겠습니다. 어여쁜 아이를 키우는 B 씨,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는 것이 낙이라는 B 씨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돌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아이의 귀, 손발은 모두 무럭무럭 자라는데 유독 귀만은 자라지 않아 고민이 나는데요. 아직 어린아이라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고민이라는 B 씨, 과연 아이의 귀는 자랄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 라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도 네.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10개 있죠. 다 있습니다. 발가락 10개 다 있습니다. 저한테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 B 씨 사연을 보니까 귀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귀가 자라지 않는 증상이 있나요? 그럼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태어난 경우와 네네네.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돌출귀나 매몰귀 같은 것도 네네.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개 소위증, 귀가 이제 아예 없이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8,000명 신생아 중에 한 명꼴이니까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고 네네네.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그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매몰귀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매몰귀는 연골의 형태는 네. 다 있지만 그 연골을 덮어주는 피부 조직이 부족해서 피부가 좀 작아서 이제 두피에 묻혀 있는 묻혀 있는 상태죠. 소위증은 연골 자체가 생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연골 심각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귀 성형 수술에서 가장 어렵고 지금까지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예. 심각하고 본인한테는 또 청력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기능적인 면에서도 네네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교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귀 그러겠네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연골 부위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렇다면 소위증 중에 네. 아예 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냥 네. 아예 생성이 안 되는 경우. 그럼요. 소위증의 형태가 아주 패턴화돼서 뚜렷하게 나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귓볼 타입의 소위증인데 네. 그는 귓볼 형태만 있는 겁니다. 오. 귓볼 형태하고 연골 뭉치만 조그맣게 거의 한 5mm 정도 되는 뭉치로만 남아있는 그 타입은 예. 되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한 패턴은
무위증이라고 귀가 아예 없는 거. 귓볼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럼 귀가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귀가 살만 있는 거죠. 귀도 이게 구멍이잖아요. 귓볼 타입도 막혀 있습니다. 귀가 어느 정도 귓볼을 포함해서 조금은 더 남아 있는데 예, 예. 남아 있는 형태가 너무 제각길해서 그거는 비전용 소위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대개 소위증이라는 것은 그 반안면 외소증이라고 네네. 한쪽 얼굴이나 이제 두개골이 형성되는 거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면골의 변형이 동반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귀의 위치가 한쪽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진 듯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네네. 귓구멍의 위치 자체가 좀 또 다르겠죠. 좀 삐뚤어. 예, 삐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수술할 때 그런 위치를 고려해서 네네. 그럼 귓구멍의 위치를 맞춰야 할지 아니면 귓바퀴 위치를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한 건지 하는 어려운 해결할 점이 엄청 많죠. 그러네요. 예, 예. 복잡해지네요. 이제 상당히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예. 네. 자, 우리가 보통 네네. 소리가 시끄러울 때 네. 이렇게 두 손으로 귀만 이렇게 막아도 네. 네, 그 시끄러움을 좀 피할 수 있고 네네. 또 잘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네네. 근데 이제 소위증의 경우는 듣는 것, 즉 청력 상태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한쪽 귀를 손으로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런 거고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되게 청력이 손실이 대개는 한 50%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태어나서 청년이 돼서 점점 귀의 청력을 잃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더 빨리 잃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또 30대 태어났을 때도 청력이 약하지만 네네. 잃어가는 속도도 빠르고. 빠른 거죠. 더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오. 그것을 우리가 청력 개선 수술을 어릴 때 특히나 3세에서 5세 같이 일찍 해주면 그 개선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럼 제가요 네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아까 그 돌출기나 네네. 매몰귀는 그냥 외형상의 약간 문제, 약간 그런 미용적인 면이 있죠. 부분이 네네. 없잖아 있는데 네. 소위증은 이거 외형상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보니까 이거는 청력 손실 자체, 그러니까 장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있습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장단점을 따져서 저희가 예. 선택을 해서 네. 고칠 수 있습니다. 100이라고 쳤을 때 일반적인 청력을 네. 수술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100을 정상으로 봤을 예. 때 80에서 90까지는 가능해요. 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네. 되는구나. 수술법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B 씨의 경우 돌진한 아이는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시기적인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네네. 같거든요. 귀는 대개 만 5세 정도면은 성인 귀의 80%에서 85% 정도로 크고요. 아, 만 귀는 5세. 유난히 좀 빨리 커요. 오. 만 10세에서 13세까지면 성인 귀와 거의 똑같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어릴 때 인공 틀 이걸 가지고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력 그 개선 수술과 함께.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세까지는 귀가 자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자라고 나면은 사이즈 차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 5, 6세 때는 정상 귀의 성인 귀의 80% 정도 되니까 20% 정도 크게 좀 만들 수 있죠. 아, 조금 더 크게. 저 진짜 귀에 대해서는 이런 수술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자, 남들과 다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귀 기형.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